지금 현존하고 있는 카메라들 중에서 매우 비싼 카메라에 속하는, 이 카메라를 어떤 작품에 썼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아는 것들 우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레버넌트,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조커, 원더우먼,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듄, 일단 이 정도 사용되었고, 그 당시에 일본군처럼 보이기 위해서 삭발을 하시고 두피 문신을 하셨다고 해요. 당시에 구렛나루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렛나루 라인과 이마 라인을 이번 영화를 통해서 바꾸셨다고 하고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영화관에서 놓친 영화 리뷰입니다. 첫 번째 편으로 어떤 걸 해야 되나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근래에 제 유튜브에 백상예술대상 관련된 영상들이 꽤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영화 부분에서 카메라 감독님이 수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하얼빈의 홍경표 감독님이신데요. 그 당시 이제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한다 했을 때 봐야지 이러다가 제가 결국 시기를 좀 놓쳐버린 영화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내서 한번 시청을 했습니다. 영화 개봉한다고 했을 때 기사나 아니면 홍보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생생하게 담아냈다라는 평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사무실에서 4K 지원이 되는 모니터로 이 영화를 시청을 했습니다. 앞서 소개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 백상예술대상에서 역사상 최초로 스태프가 대상을 받게 된 사례이다 보니까 한국 영화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평가로는요, 영화기술 스태프의 위상이 제고가 되어 공식적으로 영화 제작의 핵심인 스태프들에게도 이제 공로가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다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요. 반대로는 살짝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매해 배우나 연출 감독들이 받아왔던 상인데 작년에는 그러면은 되게 좋은 작품이 없었던 건가? 뭔가 이런 경고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저는 예술과 기술성을 인정하는 그 영화계의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로 접하기에는 이번 하얼빈의 그 홍경표 감독님이 빛이랑 그림자의 대비를 많이 활용을 해서 인물의 내면과 시대의 어두운 분위기를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그게 이제 영화를 보니까 진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그 빛과 그림자의 그 대비를 통해서 일제 감정계의 그 억압된 분위기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각 인물들의 결심과 그 내면 연기 이런 것들이 정말 확 와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영화관에서 이걸 보지 못한 게 더 막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때 사용됐던 카메라가 아리 알렉사 65라고 하는 기종인데요. 대형 포맷의 고해상도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라고 합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카메라들 중에서 매우 비싼 카메라에 속하는, 구매가 안 되고 그 아리라고 하는 업체를 통해서 이제 대여를 해야 되는 카메라이고요. 이 카메라를 어떤 작품에 썼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아는 것들 우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레버넌트,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조커, 원더우먼,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듄, 일단 이 정도 사용되었고, 그 밖에 이제 4개 더해서 한 10개 작품에 이 카메라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보면 스케일이 다 큰 영화들에 좀 많이 사용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얼빈도 딱 들어가게 되는, 좀 뭔가 뿌듯하네요. 어쨌든 이 영화가 아리 알렉사 65라는 걸로 다 촬영이 된 건가? 이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전신에 이 카메라가 사용되었다는 건 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일단 2군데에서는 확실하게 기사나 영상을 통해서 확인 가능했습니다. 초반에 전쟁을 하는 씬이 있는데 당시에 그 전쟁 상황을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는 걸 정말 잘 담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얼어붙은 두만강을 걸어서 도망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되게 내면 연기와 함께 그 배경 이런 것들이 진짜 멋있게 담겼는데 이때 이 카메라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센서가 커요. 센서가 65mm이다 보니까 방대하고 되게 넓은 공간을 담을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6.5K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명함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넓은 화각과 깊이감 있는 영상을 제공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인 고화질의 입체감 있는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관에서 봤더라면 진짜 화면에 빨려 들어간 듯한 느낌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워. 물론 이 영화가 엄청 스케일적으로 크긴 하지만 우리가 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당연히 배우들이죠. 특히 안중근 의사를 연기한 현빈님 같은 경우에는 안중근 의사가 겪었을 그 고뇌와 결단을 진짜 구현하고자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 중에 하나인 그 일본군을 피해서 두만강을 건너는 씬이 하나 있거든요.
영화 내에서 이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몽골 홉소골 호수에 가서 CG 없이 그 차디찬 바람을 이제 홀로 맞으면서 이 장면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만든 장면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그 현빈님의 내면 연기가 딱 합쳐지니까 그 순간만큼은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프기도 했어요. 기차 안에서 그 밀정을 찾았을 때 그 안중근 의사의 그 모습, 그게 되게 많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밀정을 색출하기 위한 그 과정을 진짜 긴장감 있게 다루기도 하긴 했지만, 밀정을 발견하고 나서 딱 그 보여지는 그 안중근 의사의 그 표정, 그걸 이제 현빈 배우님이 진짜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뭔가 말로써 표현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약간 그 눈빛으로 배신감과 그 안타까움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눈빛에 가슴 한편이 좀 찡해지는 느낌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에 너무 현빈 배우님만 좀 얘기한 것 같은데 다른 배우님들도 연기가 대단했어요. 악역이었던 그 모리다스오 역을 한 그 바쿠님도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캐릭터를 위해서 외형과 내면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군처럼 보이기 위해서 삭발을 하시고 두피 문신을 하셨다고 해요. 당시에 구렛나루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렛나루 라인과 이마 라인을 이번 영화를 통해서 바꾸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면적으로는 이 캐릭터가 제국주의에 심취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움직임과 숨결로 그 광기와 집착을 표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박훈 배우가 일본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일본에서 되게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영화가 일본에서 혹시 개봉될까 싶어가지고 네이티브 수준으로 내가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시고 엄청 노력을 한 거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거의 일본 사람 같아요. 그리고 조우진 배우님, 박정민 배우님, 전여빈 배우님도 마찬가지로 이 영화를 위해서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세 분들도 배우 현빈님과 마찬가지로 독립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네 분이 당연히 그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그 고분분투도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얼마나 그 불신과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했는지를 잘 표현해줬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밀정 찾아냈을 때 어제 그 동료가 오늘은 이제 배신자가 되어버린 그 상황들을 되게 사실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독립운동가 우덕순 선생님을 제외한 김상현과 공부인은 가상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의 인물을 만든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중근 의사의 그 인간적인 고뇌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영화 연출을 맡은 우미노 감독은 안중근이란 인물을 단순한 영웅이 아닌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을 겪는 인물로 그리고자 했는데요. 김상현과 공부인 같은 가상의 동료를 등장시켜서 그의 내면을 더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집단적 독립운동의 강조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독립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절대 개인 한 명의 희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인물들이 희생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안중근 의사의 단독 행동보다는 동료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한 노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인의 경우 여성 독립운동가의 상징으로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 때에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참여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당시 활동했었던 여성 운동가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공부인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 여성 운동가들의 역할과 희생을 조명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역사적으로 간과되기 쉬운 여성들의 그 기여를 부각시킬 수 있었고요. 독립운동이 성별을 초월하는 국민적인 운동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 영화를 본 지인에게 어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절반은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절반은 다소 지루하고 답답했다라는 말들을 좀 했습니다. 특히 그 극 초반에 큰 전쟁을 이끈 후 만국 공법을 이야기하며 일본군을 안중근 의사가 풀어주게 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어우 답답해 막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08년 함경부도 신화산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를 하고요. 그때 포로로 잡았던 일본군을 안중근 의사가 석방을 했다는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보복 기습을 받게 돼서 대패를 하게 되는데 당시 300명이었던 의병 부대가 20명만 생존했었던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몰랐더라면 오로지 진짜 영화로만 접근을 했다고 하면 저도 캐릭터 선택에 대해서 많이 답답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우미노 감독님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처음에 이 영화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초기 시나리오를 보고서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초기 시나리오가 오락적인 K-POP 무비로 그려져 있어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웅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을 가볍게 다룰 용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한 2번 정도 거절을 하신 것 같아요. 3번째 만에 수락을 하셨는데 이 연출을 수락하게 된 계기는 시나리오의 전면 수정 및 오락 요소를 모두 빼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역사 공부를 하면서 시대의 아픔을 진정성 있게 그리고자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작품들 보면요, 대표적인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이 있는데 그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전개와 통쾌한 서사를 통해서 대중성과 오락성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영화에서는 일단 그거 다 빠졌습니다. 무조건 역사적인 사실에 진정성 있는 내용, 어떻게 또 이렇게 스타일을 바꿔서 영화를 만드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얼빈 한번 보시고 우미노 감독님 전 작품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 스케일도 크기도 했고 또 내면 연기를 좀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내용도 많이 무겁기도 했고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보니까 마냥 즐겁게만 봤던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 배우들이 온몸으로 표현해낸 인간적인 결단, 그리고 홍경표 감독님이 빛과 어둠을 활용해서 보여줬던 그 감정, 그리고 제작진들이 추운 날 고통스럽게 버텨내며 만들었던 그 순간들, 이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그때 알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의 기억을 보여주는 듯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얼빈 넷플릭스에 있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많은 영화 리뷰와 분석을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